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다이오드 모델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다이오드와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실제로 해석해 보았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이오드 회로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다이오드 모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로는 저항과 다이오드가 직렬 연결된 회로이죠. VA의 값을 가지는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사용하여 회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다이오드가 대략 0.7V 근방의 전압을 소비하고 나머지 남는 전압은 저항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번의 크기를 0.5V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과 동일한 스케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파란색 커브가 어디 있죠? 바닥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군요. 그럼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다 파란색 다이오드 커브와 빨간색 저항 커브가 만나는 곳이 바로 솔루션이 되니까요. 그냥 원점 근처에 어떤 점이 될 것입니다. 즉, 충분히 큰 V 서브 A가 가해지지 않으면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 필요한 0.7V가량의 전압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이오드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전류도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다이오드를 켤 수 없는 작은 V 서브 A가 되고 나면 그곳에서 값이 변화하는 것은 별 차이를 안 만들 것입니다. 즉, V 서브 A가 1V에서 0.9V로 바뀔 때하고 0.5V에서 0.4V로 바뀔 때는 똑같이 0.1V만큼 감소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 한번 Y축의 스케일을 바꾸어 가면서 다이오드의 IV 특성을 파악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sub S가 0.5 femtofaras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다이오드에 대해서 Y축의 최대값이 1 마이크로암페어에서부터 0.1암페어까지 10만 배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IV 커브를 그려보았습니다. 분홍색으로 표기한 게 이제 Y축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10배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의 모양이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Y축의 값들을 지운다면 어느 것이 어느 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즉, 어떤 스케일로 보더라도 다이오드는 마치 특정 전압보다 작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특정 전압보다 높은 전압에서는 어떤 전류라도 흐를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다이오드의 전류가 전압에 익스포넨셜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려서 보이고 있습니다. Y축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다이오드의 IV 커브가 직선처럼 나타나죠. 붉은 점들은 전류가 10나노암페어, 100나노암페어, 그리고 1 마이크로암페어인 지점들을 나타내는데요. 즉, 전류가 10배씩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배씩 커진 전류를 얻기 위해서 다이오드에 몇 볼트나 더 걸어 주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의 X축의 한 칸 사이는 불과 0.05V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배 큰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대략 눈대중을 해보시면 X축 한 칸 조금 넘는 크기의 전압을 가해주면 되죠. 좀 더 정확히는 0.06V, 즉 60mV만큼 다이오드의 전압이 커지면 다이오드 전류가 10배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이오드는 매우 작은 전압의 변화만으로도 외부 회로에서 요구하는 전류를 척척 흘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3개의 동영상에 걸친 다이오드 모델 강의를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켜져 있으나 꺼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두 상황을 나누는 어떤 전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압보다 낮으면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반면 이 전압보다 높으면 다이오드는 작은 전압 차이로도 큰 전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서 매우 급하게 증가하는 곡선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수직한 선으로 그립니다. 이것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포함하고 있는 다이오드 모델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모델이 너무 간략화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모델을 처음 보았을 때 같은 기분이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이 모델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